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어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어문 중에서 이제 반복문에 해당하는 것을 배울 거고요. 반복문은 이제 for loop나 while loop가 대표적입니다만 이번 강의에서는 대표적으로 for loop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순 for문이나 중첩 for문, 두 개를 겹치거나 세 개를 겹치거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for문에 대해서 좀 배우고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문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반복문이라는 것은 여러 번 수행해야 할 작업을 한 번에 해결할 때 용이하다. 대표적인 반복문은 for문과 while문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for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반복문이란 이렇게 말 그대로 문장을 반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printf를 가지고서 간단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빙글빙글 for문을 공부 중입니다. 이 동일한 문장을 5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printf를 가지고서 5번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6-1에 있는 예제입니다. 사실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5번 출력하는 걸로 코딩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번만 출력을 하면 상관없죠. 근데 이것을 5000번 출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붙여넣으면은 금방은 될 것 같습니다. 1000번 정도만 5개씩 하면 되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for loop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or loop는 다음과 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법에 대해서 기본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for loop 같은 경우는 if문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if는 조건문, 조건식이 여기 나왔었죠. 그리고 조건식을 만족할 때 요 블럭 안쪽을 수행하는 거죠. 여기 있는 문장들을 비슷합니다. 여기도 if문을 그냥 for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대충 큰 그림은 똑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or loop는 이렇게 가로가 있고요. 블락으로 for loop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for loop 안쪽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for loop는 이렇게 세미콜론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요 앞에 있는 1번과 여기 중간에 있는 2번 그리고 이제 3번으로 이렇게 각각이 나눠져 있고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for loop는 일단 딱 들어오면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초기 값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초기 값을 입력을 해주고요. 이걸 가지고서 어떤 조건문과 비교를 해요.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이제 for loop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를 수행하고서 흐름이 다시 이렇게 for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초기 값을 읽진 않아요. 근데 증감식 여기를 확인을 하고요. 이것을 수행하고서 다시 조건문을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반복되는 순서는 1과 2를 수행한 뒤에 안쪽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고요. 증감식을 수행하고서 다시 2를 통해서 반복할 문장들을 계속 수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도 여기 적혀있는 것과 동일한 순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은 딱 요 정도만 알고서 바로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nt i라고 해서 i라는 변수가 있어요. i를 선언을 해줬고요. 여기 7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for loop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or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중괄호가 있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것을 이제 이 for loop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i는 0이다 라고 해서 초기값을 여기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일단 초기값을 적어주고서 i는 0이 됐죠. 그 다음에 i가 5보다 작은가? 이거를 확인을 해요. 당연히 0은 5보다 작으니까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은 for loop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i가 0일 때 출력이 돼요. 여기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for loop에서 읽지 않은 부분이 한 곳이 있죠. 바로 여기 i++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증감연산자라고 해가지고 i는 i 플러스 1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i를 하나를 증가시키면은 이제 i는 1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i가 1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 조건식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i는 1은 5보다 작으니까 또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은 for loop를 다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출력이 될 거고요. i가 1일 때에도 이 부분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감식을 해요. 그러면 i가 2가 됐겠죠. 2도 당연히 5보다 작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다시 만족을 하게 되고요. 이걸 또 출력을 하죠. 그래서 i가 2일 때도 출력을 하고요. 또 다시 i를 증가시킵니다. 만족하고 출력을 하고 i가 3일 때도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i가 4일 때 이때도 5보다 작으니까 출력이 되겠죠. 지금 일단 5번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i를 한 개 증가시키니까 i는 드디어 5가 되었어요. 5가 되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for loop를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or loop를 이제 건너뛰고요. 흐름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실행할 문장이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for loop를 통해서 동일한 문장을 5번이나 출력하는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요 9번째 줄에 나와 있는 문장을 5번 똑같이 적어 주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for loop를 통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코딩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순서가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int i라는 것은 일단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뭐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변수 0을 시작으로 5가 될 때까지 i가 5가 될 때까지 그리고 어떤 문장을 수행을 하긴 할 건데요. 그리고 수행한 후에 그리고 변수 값을 1씩 더한다. 뭐 이런 식의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변수는 i, j, k 보통 이런 변수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for loop에서. 그래서 for i는 0 그리고 for loop가 또 쓰게 되면은 j가 0 for 또 쓰면은 k가 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첩해가지고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loop가 i가 0일 때 죄송합니다. i가 0일 때 이쪽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j가 0일 때 이걸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for loop를 여러 번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돌다가 또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다시 가장 바깥쪽에 있는 for loop를 돌고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된 for loop도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시면은 사용할 변수의 초기값을 0으로 설정. 꼭 0이 아니어도 되지만 보통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열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이미 몇 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죠. 센텐스를 얘기하면서 문자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열이라는 것은 동일한 자료형을 갖는 여러 개의 변수들을 그냥 뭉탱이로 이렇게 취급하는 하나의 테크닉입니다. 근데 요 첫 번째에 들어있는 요 변수를 인덱싱 할 때는 뭐
만약에 A라는 배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0, A1, 그리고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7.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지금 사이즈가 8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덱스는 0부터 7까지만 사용을 해요. 이건 배열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과 이렇게 딱 맞물려서 for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보통 인덱스를 0부터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ijk라는 변수를 이용할 때도 0으로 보통 초기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물론 i가 뭐 1부터 i가 5부터 작을 때까지 i++ 이런 식으로 for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부등호가 이렇게 나와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0부터 뭐 어떤 것보다 작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5번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뭐 i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초기 값이 0부터 쓰이기 때문에 0부터 4까지만 수행을 해도 총 5번이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6번 실행된다는 거 꼭 한번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라는 증감 연산자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이거랑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감식 역할은 for가 한 번 돌 때마다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은 i++라고 쓰지 말고 여기다가도 i는 i+1이라고 적어줘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for와 블록 사용의 예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if문과 똑같습니다. if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if 조건식을 만족할 때 이렇게 바로 문장이 오면은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바로 이 A까지만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근데 요거를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실행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블락을 이용해서 if문의 range 범위를 꼭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for loop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for loop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i라는 변수를 한 개를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i를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i는 0인데 먼저 i가 3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요. i가 0일 때 일단 만족을 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요 두 줄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i를 하나 증가시키고요. i를 증가시킨 다음에 비교를 해요. 1은 3보다 작죠. 만족을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다시 8번째 줄과 9번째 줄을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와요. 그래서 i가 2가 되죠. 그리고 또 비교를 해봐도 i는 3보다 작으니까 이걸 또 출력을 해요. 지금 한 3번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출력하고 돌아온 다음에 i는 3이 됐는데 이때는 이 조건식을 만족을 하지 않죠.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for loop로 들어오지 않고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printf를 만나서 한 줄 내리고 한 줄 또 내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는 비교를 위해서 여기 중첩 요 블럭을 없앴네요. 그러니까 요것만 3번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한 번 출력이 되고서 끝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for loop에서도 꼭 블럭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보여주고 있는 예제니까 여러분도 블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r loop 사용 예 조금 변형을 했어요. 이제 초기값과 조건식과 증감식, 아까는 i가 0부터 죄송합니다. i가 0부터 i가 5가 되기 전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for loop를 돌렸죠. 근데 i는 5부터 i가 0보다 큰 동안 i를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for loop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동일한 결과를 내겠죠. i가 5일 때,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까지 동작을 하고요. i가 0이 되는 순간, 즉 요 증감식을 통해서
i가 0이 됐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or loop는 이제 건너뛰어주게 됩니다. 흐름이 이쪽으로 오고 뭐 수행해야 할 다른 문장들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초기 값이 0이 아니고 그리고 조건식에서도 아까와는 다르게 부등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시작을 하고 2, 3, 4, 5까지 일단 실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i가 6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요 for loop를 건너뛰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예제가 되겠고요. 총 for loop 안쪽은 이렇게 5번이 수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는 그냥 똑같은 문장들을 5번 이렇게 출력하는 이제 예제였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for loop가 조금 더 어느 관점에서 효과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printf를 잘 보시면은 어떤 숫자를 10진수로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을 할 건데 그 숫자는 바로 요 for loop를 관리하고 있는 변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즉 i가 1일 때 1의 값을 출력을 하고요. i가 2일 때 그리고 2가 출력이 되고요. 3일 때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for loop가 이렇게 반복될 때마다 계속 다른 i를 출력을 하는 이게 얘가 되겠습니다. i가 5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for loop와 for loop를 관리하는 변수, 즉 이 변수를 for loop 안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쉬운 예로서 이렇게 printf를 썼지만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을 관리하는 인덱스랑 이 for loop를 관리하는 인덱스랑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배열을 하나씩 이렇게 훑으면서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for문을 활용하지 않고서 합계 구하기. 일단 제목만 봐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수명도 진짜 합이라고 했네요. 뭐 썸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1부터 10까지 더해가지고 이거는 뭐 10 곱하기 11 나누기 2 해가지고 55라는 값이 되겠죠.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더한 다음에 합이라는 것을 합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10진수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55가 나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되게 불편해요. 이게 뭐 10개까지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100까지 합을 구하세요. 뭐 1000까지 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언제 이거를 다 타이핑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되게 안 좋은 예예요. 안 좋은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for loop를 배웠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for loop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i는 1로 초기화가 됐어요. 초기화가 됐고요. i가 12i일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for loop를 계속 반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i라는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더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예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예인데, 왜냐면은 합이라는 값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합에다가 i를 더하는 연산을 해서 합에다가 다시 넣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초기화를 이제 선언을 했지만 어떠한 초기화가 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그리고 대부분의 컴파일러나 뭐 실행 환경에서는 요즘은 다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수가 없으면 여기 막 이상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린 초기화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 방법은 합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0인 상태에서 i가 1일 때 1을 더해서 합에다가 넣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합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를 하나 증가시켜서 비교했지만 i는 2일 때 뭐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합은 1인 상태였기 때문에 1 더하기 2 해가지고 3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는 합은 3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값인 3을 더해서 6이라는 값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저 3이라는 것은 사실 좀 더 자세히 쓰면 1 더하기 2 이게 이미 계산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쭈루룩 쓰면은 결과적으로 for loop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합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합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이제 0이라는 걸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1회 i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합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그림을 보면서 그냥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실행을 시키는 위플릿에서 결과를 본 거고요. 근데 이거는 보통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워닝이 뜨고요.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합 지역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비지가 들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해줘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오타가 되겠네요. 이거는 여기도 int i 둘 다 소문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500에서 1000까지 홀수의 합이래요. 그래서 왠지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for loop 안에 있는 i를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홀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for loop 안에서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듈로 연산을 해가지고 요게 0으로 안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예제를 쓱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i를 501부터 2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했네요. 그래서 여기는 i는 501로 일단 초기 값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값을 정해주고서 1000보다 작으니까 일단은 동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i를 업데이트 해줄 거냐면은 일단 홀수, 즉 2씩 증가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i는 i 플러스 2 혹은 i 플러스는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for loop 안에 이 부분을 써가지고 홀수일 경우에만 더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연산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코딩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for문을 활용하여 합계 구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떤 걸 하려고 한 거냐면은 값을 입력을 하고요. 1부터 입력한 값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래서 scanf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값을 입력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1부터 여기까지 키워나가면서 i는 하나씩 증가시킬 거예요. 증가시키면서 합이라는 공간에다가 자꾸 이 더하기 값을 저장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확히 합이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예예요. 시작값, 끝값, 증가값 요 세 개를 다 변수로 선언을 해가지고 for loop를 다 자유롭게 만져보겠다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작, 끝, 증가값을 2, 303 해가지고 2부터 시작을 해서 300까지 갈 겁니다. 근데 3씩 증가시키면서 합을 구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 5, 8, 11 쭉쭉쭉 이렇게 돼가지고 300 앞에서 뭐 끝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i라는 인덱스를 계속 더해주고 있으니까 for loop를 관리하는 변수는 i가 되겠고요. i는 2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2가 되겠죠. 그리고 i는 언제까지 갈 거냐면은 끝값은 바로 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은 이렇게 이하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i는
뭐 이렇게 3 요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 대신에 num1 300 대신에는 num2 여기는 num3 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바로 1번에 들어가는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for 안에 있는 초기값 그리고 어떤 조건식 증감식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구단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몇 단인지 입력을 바꿔서 단수에 따라서 9개의 문장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방금 9개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단인지 이렇게 입력을 받을 겁니다. 뭐 단이라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 놓고서 스캔F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번을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i는 1부터 i가 9 이하일 때까지 이렇게 선언을 해주기도 했고요. 이걸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i가 0부터 i가 9를 안 넘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7을 입력했다고 보면은 곱하기 1은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대신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printf를 해가지고 이제 다는 그대로 출력을 할 거고요. i는 0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i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단 곱하기 i 플러스 1의 값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d 해가지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씩 이렇게 매핑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초기값, 증감, 이제 조건식, 증감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되니까 요 예제는 참고만 하시고요. 이렇게 i를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도 실제로 출력하는 값에서 i를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 해가지고 이제 forloop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렇게 forloop가 하나만 달려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첩 for loo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if를 배울 때에도 if 어떤 조건식을 만족할 때 이 안쪽에 또 if 문이 나오고 있었죠. 중첩 if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쪽에 if가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if가 몇 개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for loop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nested for loop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form은 내부에 또 다른 form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loop가 있고 그 안쪽에 for loop가 있으니까 이거는 outer loop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안쪽에 있는 거는 inner loop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총 반복 횟수는 for loop의 총 반복 횟수는 바깥 for loop의 반복 횟수와 안쪽 for loop의 반복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예를 들어서 3번을 반복하게끔 되어 있고 안쪽 for loop가 2번 반복하게 되어 있으면은 2개를 곱해 가지고 6번이 반복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바깥쪽 for loop를 컨트롤하는 변수를 i라고 해볼게요. i가 0, i가 1, i가 2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for loop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명시해서 쓰면은 i가 0부터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i가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어떤 안쪽에 있는 문장을 이제 쓸 거예요. 수행을 할 겁니다. 근데 안쪽을 보니까 이번엔 j를 써볼게요. ijk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리고 j는 1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정확히 명시해서 적어보면은 j는 0부터 j가 2보다 작을 때까지 j는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깥쪽 for loop가 일단 어떤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거를 만족할 때 이 안쪽으로 이제 흐름이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서 for loop가 2번이 돌아가요. i가 0일 때 j가 0, j가 1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 for loop가 끝나면은 흐름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실행할 게 없죠. 그럼 요 중괄호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나가봤자 다시 forup예요. 그래서 i를 또 업데이트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안쪽 forup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j는 0, j는 1 수행을 하게 되고요. 안쪽 forup를 끝나면은 뭐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i는 2, j는 0, j는 1 해서 안쪽 forup를 다시 두 번 수행을 하고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forup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forup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우터 루프를 한번 체크하고서 이너 루프를 다 끝내고, 아우터 루프를 체크하고 이너 루프를 다 끝내고, 이것도 아우터 루프를 체크하고 이너 루프를 끝낸 다음에 아우터 루프를 체크했더니 아우터 루프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forup가 끝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 2, 2 해서 총 6번의 forup가 동작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 3번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for루프, 아우터 루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우터 루프만 생각을 한다면은 1번 확인하고 1번을 초기화하고 2번을 비교해보죠. 그리고 3번을 수행하고서 그리고 증감식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증감식과 또 2번을 비교를 하고 3번을 수행하고 다시 증감을 하고 2번을 하고 3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 게 아우터 루프만 있다고 볼 때입니다. 근데 이제 요 3번을 잘 보면은 요 3번 들어간 데 있죠? 여기가 이제 for루프로 다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늘려 쓰면 됩니다. A를 수행하고 B를 수행하고 C를 수행하고 D를 수행하고 그리고 다시 B를 수행하고 C를 수행하고 D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3번이 쭉 반복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각각을 치환해 버리면은 아래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3번을 이쪽으로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3번을 간 다음에 이게 수행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요 3번이 사실 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3을 이렇게 바꿔도 설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예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건데 여기는 i랑 k를 이용해서 중첩 포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i가 맨 처음에는 0일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i가 3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i가 0일 때 조건을 만족했죠. 그럼 이제 안쪽으로 for루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딱 들어와 보니까 for루프가 또 있어요. 그래서 k가 0으로 초기화가 되고 k가 2보다 작은 걸 만족하기 때문에 요 inner for루프를 실행을 합니다. 여기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감식으로 넘어온다 했죠. k를 증가시킵니다. 이제 k가 0일 때 한번 수행이 됐고 k가 1일 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조건을 만족해요. 한 번 더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k를 한 번 더 증감식을 통해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k가 2가 됐을 때에는 요게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수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 이너 루프는 이제 더 이상 수행이 되지 않고 흐름이 다시 13번째 줄로 옵니다. 중괄호가 나오니까 뭐 어떤 영역이 끝난 거죠. 그래서 아우터 루프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i가 하나 증가가 됩니다. 근데 i가 1일 때 이제 i는 3보다 작은 것을 만족을 하니까 다시 이제 안쪽에 있는 for루프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for루프가 수행될 때마다 다시 k가 0으로 초기화가 됐고 똑같은 것을 합니다. 이게 수행이 안 되면서 또 이너 루프가 끝날 거고 다시 i가 2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것을 반복하게끔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우터 루프가 3번 반복이 될 동안 이너 루프는 각 아우터 루프에서 2번씩 반복이 되니까 총 6번이 출력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림도 나와 있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고 지금도 설명드렸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예냐면요, 2단, 3단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는 단수를 컨트롤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뭐 2단일 때는 이렇게 9개를 출력하고 3단일 때에도 9개를 출력하고요. 9개. 그리고 3단일 때도 9개. 쭉쭉 9단일 때도 9개를 출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단수가 아우터 루프가 되고요. 이쪽이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너 루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단의 뒷자리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K가 되겠죠. 그래서 K는 0부터 1부터 하겠습니다. K는 1부터 K가 9 이하일 때까지 K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for 루프를 수행을 시키면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건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for 루프의 좀 어떤 변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for 루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장 하나, 여기 어떤 문장 하나, 여기 어떤 문장 하나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해요. 깔끔한 건데 굳이 꼭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좀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초기값이 하나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증감식도 하나의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빈칸으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헷갈리시죠? 그리고 초기값이 여러 개일 때는 콤마로 구분하고요. 증감식이 여러 개일 때도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여기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실제로 요 K는 1과 K++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I는 이렇게 1씩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K도 물론 1씩 증가를 합니다. 여기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렇게 제곱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I는 1, K는 1, 두 개 다 초기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물론 조건식에는 이렇게 I만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K가 뭐 어떻게 커지는지 이런 건 별로 상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I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 증감식이 이거를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for loop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or loop를 몇 번 돌릴지 결정하는 녀석들은 이렇게 I 요 세 개가 되겠고요. 요 K는 그냥 for loop 안에 끼워가지고 값을 변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값과 증감식이 없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가장 기본 형식이죠. 어떤 초기값을 정하고 요 for loop가 한번 수행이 될 때마다 요 변수를 컨트롤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초기값은 말 그대로 초기값이에요. 변수를 선언할 때부터 초기화를 해줘도 괜찮고요. 그리고 초기화가 안 되어 있다면은 그냥 선언 후에 이렇게 따로 값을 대입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는 처음에 시작할 포인트를 그냥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깥쪽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빈칸으로 놔둬도 괜찮고요. 조건식은 그대로 있고 증감식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증감식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for loop 안에 있는 지금 이 예제에서는 한 문장만 나와 있지만 여러 개의 센텐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센텐스를 다 수행을 하고서 그냥 마지막 줄에서 i++를 해주는 것과 동일한 역할이에요. 여기가 비어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수행을 해주고서 그리고 바로 이렇게 조건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값과 증감식을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for loop는 이렇게 앞에는 비어 있고 세미콜론으로 시작을 하고요. 증감식 나오고 세미콜론으로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하게 생긴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 조건식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for는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로직상 증가를 시키고서 여기다가 어떤 if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continue 라고 해가지고 요런 흐름 제어하는 문장이 여기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continue라는 흐름 제어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화는 여기 되어 있고 진감식은 여기 되어 있어요. 근데 for를 끝내기 위해서는 항상 이 가운데에 조건식이 있어야 됐죠. 조건식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조건식이 없기 때문에 i는 0부터 i가 계속 커지는 형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는 코드가 끝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무한 루프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런 커맨드 창이나 프롬프트를 끝내고 싶을 때에는 강제로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강제로 끝나버려요. 이거는 좋지 않은 코딩 방식이고요. 항상 이 for를 끝낼 수 있는 조건식이 필요하다라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한 루프가 되고요. 그래서 초기값, 조건식, 중감식 모두 지운 형태였는데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야지 중단된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무한 루프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while을 써요. while이라는 이제 반복문도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만 이제 while도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이제 요 블락 안쪽을 실행하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항상 참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무한 루프를 굳이 만들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while 1이라고 해가지고 무한 루프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배우는 토픽은 아니니까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 루프가 발생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일단은 for 루프가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멈추려면 컨트롤 C를 눌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수를 입력 받아가지고 11과 첫 번째 거는 33을 입력을 받았죠.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냥 요 단위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스키 코드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for문과 if문을 사용해서 아스키 코드에 0에서 127을 10진수, 16진수 문자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즉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되는 것 같고요. 0에서 127까지를 하라고 했으니까 for로 이렇게 먼저 묶어줍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128보다 작을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했죠. 결과적으로는 i는 0부터 시작해서 i는 127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6행마다 제목줄을 출력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이 문제는 설명이 없었지만 16개마다 이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16으로 나눴을 때 0으로 이제 나머지가 0일 때, 즉 16개를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했고요. 그때마다 어떤 걸 출력할 거예요. 요거를 출력을 하고요. 네, 요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i에 해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10진수, 16진수, 캐피털이 아니고 캐릭터,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for루프와 if문이 어떤 식으로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입력된 영문자나 숫자를 for루프를 사용하여 반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자 및 숫자를 입력하래요. 센텐스를 입력을 받네요. 여기는 이제 bear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canf와 뭐 %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력받은 문자열을 그대로 for를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i는 0부터 i는 뭐 어떤 것보다 작을 때까지 쭉쭉 출력을 할 거예요. i를 증가시키면서. 근데 반대로 출력한다는 거는 i가 뭐부터 시작해서 i가 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를 감소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버리면은 여기도 printf, 여기도 printf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이제 거꾸로 반대로 출력이 되는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예상했던 것처럼 어떤 배열을 이용하고 있죠. 문자열을 저장을 할 거니까 배열을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배열에는 최대 100개의 문자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자열에는 항상 끝에 이렇게 널 캐릭터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99개의 캐릭터로만 이루어진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다라는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뭔가 입력을 받을 거예요. 요 str이라고 해가지고 요 배열의 주소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기호를 쓰면은 어떤 변수의 주소라고 했었는데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의 이름이 바로 주소가 바로 됩니다. 이것도 배열을 배울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입력한 문자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건 일단 그대로 바로 출력을 해줍니다. %s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출력을 해줬고요. 이거는 여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tring length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문자열 함수가 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이 예제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예제인데 일단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string.h라는 헤더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printf랑 scanf를 쓸 수가 없죠. 여기서는 include 해가지고 st 요게 들어가야지 올바른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를 가져오는 게 되겠고요.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만약에 문자열의 길이가 10이라면은 10부터 9, 8, 7, 6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이렇게 출력해주는 형태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제가 그냥 급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지 않은 예제들이 배열과 물론 한 번씩은 다 언급드렸던 거긴 한데 다양한 개념들이 지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기 배열이라는 것과 여기 배열의 주소 그리고 string length라는 펑션, string과 관련된 펑션 이런 것들이 당장 나오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 예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하고서 이번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조건문과 반복문만 대표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if와 for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if는 다음과 같은 큰 어떤 기본 형식을 따르고 있고요. 좀 더 일반화하면은 if else가 아니라 if 그리고 가운데 else if가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else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for는 이렇게 초기 조건 증감식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기 값을 앞으로 빼도 괜찮고 증감식을 여기 뒤로 빼도 괜찮고요. 조건식도 뭐 빼도 괜찮은데 이 for가 꼭 제대로 터미네이션 될 수 있도록 조건식으로 어딘가 명시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고요. 나머지 조건문과 반복문 그리고 흐름 제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